자, 17번 과제의 경우는 요거 생긴 모양을 보니까 요 방향에서 정면도를 하고 있네요. 역시 정면평면을 가지고서 육면체 만드는 것까지는 쉬우니까 요거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스케치 들어가는데 요 앞에 면, 피처의 앞면 요거를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 선택하고 컨트롤 8 눌러서 평면을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여기에서 얘를 잘 보세요. 코너사각형을 하는데 그리기 아이콘을 안 쓸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요. 요거 보이나요? 요게 마우스 제스처라는 기능인데 몇 가지 자주 쓰는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내가 코너 사각형 그리는 게 돼요. 보이나요? 마우스 제스처, 여기 오른 마우스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이게 선 그리기가 되고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른 상태에서 또 오른쪽으로 하면 원 그리기가 되고요. 또 위로 가면 지능형 치수 바로 넣게 되고요. 그 중에 저는 코너 사각형 선택한 거죠. 자, 마우스 제스처라는 아주 숨어있는 편리한 기능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일치 아이콘을 피드백을 보면서 모서리에 일치를 보고서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클릭했죠. 그죠? 자, 선택 종료 빠져나왔고, 이번에는 이 원점을 가운데다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보수돌출 1할 때 저는 스케치 평면을 여기에 놓여지게 생각을 했고, 중심사각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원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잘 보세요. 원점하고 요 수평선분을 선택을 하는데 컨트롤 키로 다중 선택을 할게요. 에? 쌤, 캐드에서는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때 그냥 마우스 왼 버튼으로 객체를 클릭하면은 여러 개의 객체를 다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웍스는 달라요. 다른 객체들을 여러 개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을 하셔야 돼요. 캐드와 차이예요. 자, 그러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원점과 수평선을 선택하여서 왼쪽에 보면은 구속 조건 부가라는 항목이 생겨요. 구속 조건 부가. 또는 여기 팝업 창에서는 중간점이라는 구속을 줄 건지 일치라는 구속을 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아이콘으로 알려줘요. 이 중에서 중간점으로, 구속 조건 부가에서도 중간점으로, 그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원점을 이렇게 클릭하죠. 컨트롤 키 눌러서 선분을 제가 클릭해요.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중간점 또는 일치, 주인님 둘 중에 어느 거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구속 조건 부가 항목에서 중간점으로 가도 되고, 팝업 창이 안 뜬다고 놀라지 마시고 구속 조건 부가 속성에 요거를 써도 돼요. 자, 중간점으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러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에서 이 선분이 모서리에서 이미 10mm 떨어진 자리죠. 왜? 최초에 그릴 때 여기 원점을 가운데 놨기 때문에 이거의 중간으로 이미 10mm가 잡혀 있는 거예요. 치수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얘는 깜장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을 부과하는 재미난 방법들이 많은데 두 개의 선분을 제가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키 안 누르고 선택을 해볼게요. 어떻게? 크로스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크로스 셀렉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거죠. 부분 걸침.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또 뜨죠. 구속 조건을 어떤 걸 줄지.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댔냐면 동등이라는 거에 갖다 놨어요. 동등이라는 거는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길이가 같다는 구속 조건이에요. 요것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 얘네가 다 새까만색이 되네. 자, 여기까지의 간격이 10mm가 되고, 그죠? 요거 자체도 요거 자체와 요거 자체가 길이가 같으려면은 요거만큼 조절된 것 때문에 얘의 크기도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같음 동등을 주는 순간. 보여드릴까요? 내가 원하는 거는 얘네가 10mm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10mm죠. 근데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 에러창이 떠요. 주인님, 요거는 이미 구속 조건으로 동등 조건이 들어가가지고 선의 길이가 같다고 정해졌고 10mm라는 값이 정해졌는데 또 왜 치수를 넣으세요? 솔리드웍스는 똑똑해요. 중복 치수다. 이미 형상에 대한 크기가 정의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치수로 크기에 대한 구속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게 중복된다고 알려줘요. 그래도 넣을게. 그러면 이렇게 치수의 색깔이 흐릿하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거는 중복 치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파는 거, 참 이거 15mm였구나. 요렇게는 10mm였지만 요렇게는 15mm였네요. 제가 이거는 생각을 안 했네. 그냥 쏘리. 자, 그러면 요거 뭐 맛보기로 보셨다 생각을 해주시고 동등 조건을 제가 풀을게요. 이렇게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속 조건 아이콘을 내가 마우스 왼 버튼을 이렇게 클릭 선택해요. 델리트 눌러요. 지워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있던 거를 클릭해서 델리트 또는 이렇게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삭제 또는 선분을 선택하면 이 선분에 대해서 부여된 속성 창에 보시면은 같은 길이라는 이 구속 조건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라고 리스트 중에서 알려줘요. 얘를 클릭하고 전체 삭제를 하면은 여기에 적용되는 다른 구속 조건도 다 지워지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서만 MR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삭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선분은 원점에 대해서 중간으로 구속이 됐죠. 중간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좌우대칭인 셈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죠. 자, 요것을 봤을 때 이게 좌우대칭인 게 요렇게 같잖아요. 좌우대칭인 거로 요렇게 구속을 준 거예요. 어떻게? 원점하고 선분을 중간으로 구속함으로 좌우대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격의 치수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완전 정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케치의 모든 요소가 스케치된 라인들, 치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객체들이 전부 다 깜장 색깔로 바뀌는 거를 검은색으로 바뀌는 요 상황을 완전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요것이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완전 정의고 선택으로 빠져나와서 얘를 뭡니까?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S 바로각이라는 요 기능을 켜가지고
돌출 컷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스케치 상태에서 여러분은 현재 이 위에 것들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요거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이런 피처 명령들을 바로가기에 등록해 놨기 때문에 얘를 바로 돌출 컷을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용해서 관통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관통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음까지라는 돌출 컷의 옵션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다음까지라는 개념은 뭘까요? 피처의 다음에 만나는 면까지 판다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다음에 만나는 면이 어디예요? 요 뒤에 있는 면이죠. 요거까지 그냥 쭉 뚫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요 면까지 쭉 뚫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까지. 자, 그러면 요거 확인 버튼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나 이 면을 가지고서 스케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스케치 면에 수직하게 정렬 컨트롤 8 해서 들어왔고요. 여러분이 그리실 때 이거 코너 사각형을 갖다가 여기 꼭지점에다 잡고 요렇게 하나 그리면 되겠다, 요렇게 생각되시겠죠? 네, 저는 다르게 그릴게요. 어떻게? 여기 꼭지점 잡고 여기는 일치 구속 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려지죠. 어차피 요만큼 이렇게 파는 거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가요? 그런 거로 코너 사각형 요렇게 마우스 제스처로 그냥 저는 바로 들어왔는데, 두 번째 점은 일치 요렇게 찍어 놓고 또 여기서 이제 S 해가지고 돌출 컷 해가지고 치수 안 넣었구나. 자, 요거는 요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치수 넣을 때는 어느 거만 넣으면 돼요? 요거만 한 칸이니까 5mm 잡으면 되죠. 요래 잡아놓고 돌출 컷 해갖고 요거 10mm 들어가는 거네요. 블라인드 형태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웍스에 세팅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다가 여러분이 불편해요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느 게 불편해 하시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이게 CAD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S가 그냥 바로 됐는데, 한번 눌러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안 뜨죠? 자, 단축키 저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풀다운 메뉴 도구로 갑니다. 풀다운 메뉴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로 가세요. 찾으셨나요? 자, 풀다운 메뉴 도구의 사용자 정의 요거로 가시고요. 메모장이 어디 갔노? 풀다운 메뉴 그 도구의 사용자 정의, 요거로 가시면 탭이 도구 모음, 바로 가기 바, 명령, 메뉴, 키보드, 마우스 제스처, 사용자 정의 이렇게 있죠. 이거 중에서도 키보드 탭을 먼저 사용해 볼게요. 키보드 탭이라고 나와 있는 요것이 바로 단축키 설정하는 의미죠. 그죠? 단축키 설정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 탭을 내가 선택을 해보면, 요거 선택해보면 바로 뭐가 나와요? 새 파일 컨트롤 N 해가지고 바로가기 항목에 새 파일이 컨트롤 N이다, 열기가 컨트롤 O다, 이런 단축키들이 리스트가 설명이 돼 있죠.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저는 이게 미리 했던 거라서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S를 요 칸을 여러분이 클릭해 주세요. 요 칸을 클릭하면, 전 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 파일의 명령어 옆에 있는 바로가기 요 칸을 클릭해주면 얘가 파랗게 되면서 커서 프롬프트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요때 C, T, R, L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아니겠죠? 컨트롤 키, 시프트, S를 같이 누르세요. 글쎄를 같이 누르세요.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됐고 단축키를 하나 더 참고를 해보자면 컨트롤 W는 닫기라고 돼 있어요. 닫기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 요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딱 좋네. 그리고 여담으로 목록 인쇄라는 요런 버튼을 누르면 자, 이거를 프린터를 마이크로소프트 PDF라고 해가지고 프린터가 이거로 설정이 됐다는 말은 PDF 문서로 요런 거를 리스트화 해준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로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뭐 저장 경로를 물어보긴 하겠지만, 자, 저장 경로는 뭐 바탕화면 학습 자료 뭐 그런데 바탕화면에 그냥 연습을 해봅시다. 이건 외우라는 것보다 이런 기능이 있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파일 이름을 뭐 단축키 테스트 그냥 그렇게 씁시다. TEST로 해서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왔을 때 테스트라는 PDF 보이죠? 자, 요거는 일종의 팁인 셈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캐드에도 사실은 이렇게 문서로 단축키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자, 이거를 눌러서만 봐도 단축키들 리스트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요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내가 지정한 거죠. 자, 요렇게 단축키를 웍스에서 지정하는 것과 이거를 내보내는 형식 보여드렸는데 요거에서 단축키 설정하는 김에 보면은 요거하고 뭐 요정도 일단 봐두시고요. 요거 일단 봐두시고, 자, 일단 이 사용자 정의 창은 닫을게요. 요거 말고 지금 현재 열린 창은 우리가 파트를 만드느라고 열어놓은 창이죠. 그죠? 파트 만드느라 열어놓은 창이기 때문에 어셈블리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도 또 있단 말이에요. 지정이 안 된 단축키가 있어요. 어셈블리에서. 자, 그런 거를 해보기 위해서 컨트롤 N 새 문서 또 들어갑니다. 근데 새 파트가 아니고 어셈블리로 갈게요. 찾으셨나요? 어셈블리 아이콘. 네, 요거 확인해서 들어갑니다. 어셈블리 시작 쪽에 확인 버튼 누를까요? 뭡니까? 그 컴포넌트를 열어 주실래요? 요거 찾아보기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X 버튼 요거 눌러서 일단 얘는 취소해 주세요. 취소했어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 상에서 풀다운 메뉴 도구 사용자 정의의 키보드 탭으로 다시 갑니다. 요거 단축키 설정하는 거는 어셈블리를 열어놓고 또 따로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사용자 정의 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키보드 탭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게요. 카테고리를 파일 똑같죠? 변화는 없어요. 카테고리를 삽입으로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자, 삽입으로 바꿔놓고 봅니다.
어셈블리 열고 다시 반복해서 사용자 정의 이렇게 와서 우리가 무슨 카테고리를 봤어요? 카테고리, 그죠? 그 키보드 탭에 카테고리로 와서 얘는 삽입으로 선택을 했어요. 삽입이라는 항목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명령어는 뭡니까? 기존 파트 슬래시 어셈블리 요거의 단축키를 컨트롤 키 플러스 알파벳 대문자 2 요렇게 뜰 거예요. 글쎄를 컨트롤 키와 알파벳 2를 누르면 요렇게 얘니까 단축키 입력이 될 거예요. 바로 가기로. 요 칸을 클릭해서 컨트롤 키와 알파벳 2를 같이 눌러서 등록을 해주세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명령어는 메이트예요. 메이트라는 명령어에 단축키를 한번 설정하는 거를 볼 텐데 명령어는 메이트 명령어는 메이트이고 얘 사용할 바로가기 즉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A 요렇게 되겠어요. 자, 보이죠? 요 칸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셈블리 모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파트를 불러오고 또 메이트를 부품과 부품을 조립하는 기능을 메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메이트 기능을 수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단축키를 추가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뭐 도구나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뭡니까 그 CAD에서 그리기 명령 중에 하여튼 이거는 일단 설정은 다 했죠. 닫아 놓고요. 창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어셈블리도 좀 잠깐 닫아 놔도 돼요. 저장 안함 닫아 놓고 파트에서 다시 사용자 정의 와가지고 키보드 탭 이렇게 왔어요. 자, 카테고리를 가보는데 파트에서 뜨는 도구 요렇게 와서 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 코너 사각형의 단축키가 없을 거예요. 자,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놨어요? 도구라는 카테고리에 요게 잘 안 먹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구라는 카테고리에서 요 스크롤 바 요거를 아래로 쭉 내리다가 보면은 코너 사각형 요거 나와요. 여기 검색 대상에다가 코너 사각형 검색을 해도 되기는 해요. 요런 거를 검색을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얘를 와서 보니까 이거 단축하기 바로 가기가 없네. 여기는 단축키가 없네. 보이나요? 오토캐드에서 내가 기억하는 단축키는 오토캐드라면은 사각형 그리기 렉탱글이잖아요. REC가 안 들어가요. R만 넣으니까 바로 창이 뜨죠. 파일의 최근 문서 찾아보기에 이미 단축키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알았으면은
어떤 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어요? 단축키가 지정된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목록 인쇄를 알려드린 거예요. 목록 인쇄. PDF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리스트 띄워놨죠. 그죠? 요거에서 요 PDF 리스트에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검색이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R 뭐 E, C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찾는 항목은 없네요. 근데 R자를 검색어로 넣어봐요. R 다음 들어가는 게 최근 문서 방금 전에 지나갔네. 최근 문서에 이미 R이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 문서를 요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서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요거 편집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 솔리드웍스 고사장 실기시험으로 솔리드웍스 고사장을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기본 상태로 그냥 쓰시는 게 편하죠. 오토캐드도 제가 단축키 변경하는 거 일부러 안 하죠. 고사장에서도 기본 상태로 돼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요. 요거 편집하는 방법은 일단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가 정말 내 PC를 가지고 회사에서 쓴다. 그럴 때라면 단축키 편집하는 거를 해서 쓰세요. 지금은 기본 상태에서 제가 한두 개 추가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아요. 왜 그런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거 단축키 설정하는 거 포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하면서 17번 과제 하면서 단축키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17번이 사실은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단축키 설정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고 19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미 도전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계신 거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저는 19번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육면체만 있게 저는 놔둔 상태예요. 육면체만 있게 이렇게 놔둔 상태예요. 자, 요거 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요 상황에서 저는 보여드릴게요. 자, 전 좀 다르게 할게요. 앞전에는 평면 만드는 거를 이야기했죠. 돌출 방향이라는 옵션을 쓸 수도 있어요. 반장님, 이런 것 좀 진작에 이야기해주지. 아까 내가 했을 때는 안 가르쳐주고 지구가 가르쳐주지? 이런 옵션도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일단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아서 그리는 건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리는 건 똑같아요. 저는 면의 수직 보기보다 여러분이 입체 등각으로 보시는 게 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선 그리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일치 구속 조건 보고 일치 피드백 보고 꼭지점 이렇게 찍어서 끝점 일치 보고서 삼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상의 요 삼각형을 제가 그린 셈이죠. 이 두 선분의 관계는 동등이 되겠네요. 이쪽으로도 한 칸이고 이쪽으로도 한 칸이에요. 그죠? 앞서 동등 구속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보여드렸죠. 두 개의 선분을 요놈하고 요놈 선택해서 요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을 줄게요. 컨트롤 키 안 누르고 바로 크로스 셀렉트 하죠.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부분 걸치게 크로스 셀렉트가 아주 유용해요. 그래 놓고 컨트롤 키 누르기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동등 이렇게 잡아놨어요. 변화가 되죠. 그러고 하나의 위치만 요 모서리에서부터 여기 스케치면이었지. 요 모서리에서 요거 점까지만 5mm 잡아줘요. 어머, 그랬더니 둘 다 정의가 되죠. 자, 요래 놓고
다음 시간에 바로가기 세팅할게요. 자, 이렇게 돌출 컷을 가는데 10mm 블라인드 형태로 파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면을 선택하고 저는 스케치를 할게요. 쌤, 왜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요? 일단 보세요. 요 면에 스케치 들어와 가지고 선분을 그리는데 요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놔요. 그래놓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요 모서리에서 요 모서리까지 두 칸이니까 10mm 넣어놔요. 자, 선택 종료 빠져나가고요. 스케치 종료 빠져나가고요. 여기서 끝이에요. 다시 여기를 스케치면으로 잡아요. 평면을 안 만드네? 왜 그러지? 되게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자, 평면을 안 만들고 해요. 어이씨, 왜 저러지? 저 양반이 미쳤나? 여하간 여기로 스케치 들어왔어요. 여기로 스케치 들어오고 돌출컷 했던 요 스케치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 스케치를 요소 변화로 그대로 딸 수도 있어요. 또 그리기 귀찮다 이거예요. 보이나요? 음영 처리로 바꿔보면 여기에 돌출컷 하느라고 썼던 스케치의 요소들이 그대로 따지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다? 요소 변환이라는 거예요. 피처의 모서리만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를 따 왔는데, 알았어요. 자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겠다고. 자, 돌출컷을 여기서 바로 가는데요. 여기에 돌출 방향이라는 기능이 사실 숨어 있어요. 돌출 방향이라는 이 옵션은 뭐냐면요, 어떤 모서리가 있거나 스케치된 요소 선분이 있다면 그거를 따라서 컷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돌출 방향 요 창을 이렇게 클릭하면 입력 대기 파란 색깔로 바뀌어요. 요 상황에서 요 모서리선 스케치된 선분, 모서리가 아니고 스케치된 선분, 요거를 이렇게 딱 클릭해줘요. 이야, 이거를 옵션 다음까지 관통 이런 식으로 가면은 끝나버려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점을 찍어 놓거나 그래 놓고 평면 만드는 거를 하셨는데 제가 앞서 그렇게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돌출 방향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편하게 깎아낼 수도 있다는 거. 그래 놓고 스케치해 놓은 요 선 요소는 숨기기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돌출 방향이라는 옵션 사용하는 방법 하고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